안녕하세요, 스키먼 웨스테이션 킴입니다. 픽사를 제가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무려 3부작 마지막 에피소드를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1, 2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먼저 1, 2편을 확인하시고 오셔서 마지막 편인 3편을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1, 2편을 보신 분들은 제가 유학생활에 정말 막 거침이 없었고 모든 기회들이 막 알아서 저절로 막 따라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그 1년의 과정을 10분으로 압축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고민하는 것들과 유학생활을 하면은 누구나 모든 유학생들은 겪게 되는 그런 서름들, 이런 것들은 사실 따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유학을 오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유학을 오면은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거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겪어요. 왜냐면은 가족이나 친척 아무도 없거든요. 저희 같이 이제 특히 아이와 같이 온 경우는 아이가 아프거나 부부가 둘이 어디 뭐 극장이라도 한번 가려고 하거나 저녁이라도 어디서 한번 먹으려고 하더라도 아이를 맡길 곳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친지나 가족이 없다는 데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외로움, 신분에 대한 외로움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던 것들, 구직자가 되면은 정말 외국인 노동자, 그 구직자가 되는구나,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라는 것도 다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점점 그 졸업 시기가 다가오면은 모든, 정말 100% 모든, 물론 집이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여기서 취업할 생각 없고 한국에 돌아가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다든지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회사를 목표로 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유학을 온 친구들은 대부분 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서포트해준 회사가 생각보다 적고, 심지어 취업 비자를 처음 받고 나서도 이 회사에서 잘리면은 그 취업 비자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뭐 취업 비자를 받고도 또 몇 년 후까지 그 기간 동안은 뭔가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쫓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은근히 깔려 있어서, 그게 굉장히 약간 지속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깔고 살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심적으로 각오하고 오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약간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한국에 살 때는 제가 중산층이었어요. 되게 평범한 중산층은 유학을 나오면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중산층은 유학을 간신히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유학비를 집에서 다 못 대두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뭐 본인이 좀 벌든 뭐 합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나와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뭔가 뭐 상처를 주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당연하게 좀 괜찮은 밥집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산층으로서 넘어온 그런 유학생에게는 그걸 이렇게 매번 먹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래서 은근히 그냥 나는 바빠서 다음에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좀 다양하게 간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을 때 약간 느껴지는 그런 좀 서러움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 살았으면 아마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었으니까. 유학생들은 대부분 좀 잘 사는 집이 많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각오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미리 대비가 돼 있으면은 그런 서름도 잘 이겨내고 유학생활을 꿋꿋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발렛 오브 어네츠드 칙은 사실 페스티벌에서는 되게 잘 됐어요. 시그라프 같이 그런 큰 페스티벌에서도 초청받아가지고 상영되고, 그 필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다 해줬는데,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유학 올 때 결심했던 그런 회사와 그런 롤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는 아니었어요. 발렛 오브 어네츠드 칙스나 캡틴 아메리카 작품이나 팝타르트 같은 그런 광고 작품, 그리고 게임랩에서 했던 작품, 그 다음에 1학년 때도 기프트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뭐 광고나 뮤직비디오 이런 것처럼 이미지나 음악 베이스의 영상에 딱 적합한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좀 스타일라이즈 된 그런 영상으로 연출된 거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그 스토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연출로 만들어진 영상들은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루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약간 그 스토리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상황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첫 번째 목표였어요. 대사가 들어가는 시퀀스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감정적인 장면이 들어가는 시퀀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액션도 좀 포함되면 좋을 것 같고, 캐릭터의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퀀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시퀀스들이 한 작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로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그런 목표였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졸업작품의 스토리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 호스게임인데, 호스게임은 그전 작품과 다르게 이제 캐릭터가 사람들이고, 사람으로 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제 다이얼로그를 넣을 수가 있고, 캐릭터 간에 그런 약간 감정 씬도 넣을 수가 있고, 액션이나 크기 차이가 나는 그런 장면들은 얘네들이 하는 그런 상상 속의 장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 가지고 사람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시작을 했었고, 제가 약간 넣고자 하는 시퀀스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다 보니까 작품 길이가 짧을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한 7분, 8분은 저절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거를 다 꾸겨 넣으면서 일단 완성을 시킬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한 7초 정도를 그냥 완성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7초를 하루 종일 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도 이제 게임랩은 계속 하고 있었고, 수업도 거의 매일 들었어요. 매일 듣고 한 4시까지는 매일 수업을 듣고, 그 이후에 이제 게임랩 가서 2시간 정도씩은 매일 또 게임랩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을 먹고 2시간 정도는 또 학교 과제를 하고, 한 8시부터 11시까지 졸업작품을 할 시간이 난 거예요. 1년 내내 사실 일요일 빼고는 학교에서 밤 11시까지 있었고, 그때는 뭐 저도 힘들었지만 아이와 이제 둘이 있어야 되는 와이프도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시기죠. 졸업하기 한 2-3달 전에 뭔가 큰 기회가 하나 오게 돼요. 그게 바로 벅이라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잘 나가는 광고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벅의 애니메이션 디렉터였던 그 친구가 뉴워드 심포니 프로젝트를 할 때 저를 좋게 봐가지고 사장한테 직접 이 친구 졸업할 때쯤에 우리 회사로 데려오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준 거예요. 제가 졸업작품을 한창 하고 있는 그 중간에 그 사장한테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들려라 우리 사무실에, 뭔가 되게 영화처럼 종이를 딱 내밀더라고요. 거기 딱 보니까 졸업하고 너가 만약 우리 회사로 입사를 하면은 정말 학생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인 아트 디렉터를 너에게 주겠고, 연봉도 드림웍스나 뭐 픽사 이런데 신입보다는 한 뭐 10,000불, 20,000불 정도 더 주는 그런 조건으로, 거기다가 플러스로 H1B 비자까지 지원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정말 사실은 황금 같은 기회죠. 물론 당연히 뭐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뭐 이런 회사들을 꿈꾸면서 유학을 오긴 했지만, 그 회사들이 되라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해보고 뭐 당연히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졸업작품을 마무리하고, 그런 와중에 뭐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같은 회사에 지원을 했죠. 그런 큰 회사들은 보통 지원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3개월은 걸려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벅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일단은 학생 신분에서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잖아요. 저랑 와이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그만한 집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막 아파트도 보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드림웍스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인터뷰 본 결과가 너는 이제 합격이 됐다, 그리고 너는 How to Train Your Dragon 2 드래곤 길들이기 2 팀에서 일할 거다 라고 답장이 왔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올지 말지에 대해서 답장을 달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픽사의 결과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픽사하고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이놈의 픽사는 연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픽사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나 지금 뭐 벅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고, 드림웍스가 이런 식으로 오퍼를 줬다, 너네는 결과 언제 나오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날 당일날 전화가 오더니 너 합격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했죠. 3개월을 이렇게 진짜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이어오더니 그날 당일날 결정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약간 대기업들이 뭔가 프로세스가 길어서 못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그때 살짝 들기도 했었는데, 픽사 한번 사랑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저는 일단 오퍼를 2개 가지고 있게 된 거잖아요. 뭐 드림웍스 오퍼랑 픽사 오퍼를 받게 됐는데 약간 오퍼를 좀 높게 준 쪽으로 맞춰가지고 이쪽에다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미국에서 졸업을 하실 때 진짜 여러 군데 내세요. 여러 군데 내고 어디라도 2군데가 되면은 카드가 2개 있는 순간부터는 약간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딱 하나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2개가 되면은 반드시 좀 니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연봉을 뭐 5,000불, 10,000불이라도 올려가지고 들어가시길. 되게 좋은 오퍼를 준 회사였던 그 버그는 정말 사실은 제가 미안해하면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at will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회사를 관두는 거는 합법적이지만 회사에 저를 추천해줬던 그 애니메이션 디렉터 이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사실 되게 미안했고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됐고 저희 새 가족은 이제 그때부터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픽사하고 인터뷰한 과정은 사실은 제가 1편에서 말했던 그 인터뷰 때 나왔던 질문들 있죠. 뭐 좋아하는 디렉터,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 비슷하게 물어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를 학교 다니면서 무조건 가능하면 많이 봐봐라. 정말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그 인턴십 같은 거에 많이 넣고 인터뷰 자체를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하는 첫 번째 인터뷰는 정말 망할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한국에서도 인터뷰를 하면 되게 떨리는데 영어로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는 그런 약간 긴장감, 압박감과 같이 인터뷰를 보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인터뷰는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 자체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뷰를 연습을 하려면은 학교 다닐 때부터 미리 정말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상관없이 일단은 많이 넣고 특히 여름방학 때 그런 데서 인터뷰 자체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그 개인적인 유학생활, 픽사의 어떠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됐나에 대해서 공유해봤는데 제가 쭉 늘어놓은 이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필요한 그 정보를 군데군데에서 얻었길 바라고 또 예비 유학생인 분들은 유학을 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걸 감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제가 바라는 케이스는 본인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뭔가 영감을 얻었거나 자극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다시 이 채널의 원래 코어 컨텐츠죠. 영화 이야기, 영화 연출 이야기, 영화 인더스트리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본인의 생각이나 그런 경험도 밑에 댓글란을 통해 가지고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